화면에 있는데요. 탈당 17일 만에 국회 출근. 오늘 출근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의원실에서 일단 두문불출하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기자를 만나서 뭐 설명도 받고 질문도 좀 받고 설명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요. 오전까지 출근한 건 알았어요. 언론에서. 그래갖고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도 막 두문불출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좀 여러 가지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네.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가라. 국회의원이 왜 국회가 열리는데 안 나가느냐. 일은 해야 되니까. 예,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도 성실하게 임하고 만약 검찰 조사가 있으면은 그 검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서 당신이 할 얘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국회의원이 국회도 안 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상임위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알려줬는데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요 오전 내내 저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접촉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 보좌관들만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저 사무실에서 김남국 의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한 적까지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우택 부원장께 네. 김남국은 오늘 왜 출근한 겁니까? 뭐 들으셨어요 혹시? 왜 출근했을까요 오늘? 사실 미리 알았으면 아마 오늘 오전인가 오후에 아마 그 저 지역 도의원분도 뭐 만난 적이 있는데 물어보지 예.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너무 늦었죠. 국회의원이 뭐 국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인이고 이미 뭐 수사라든지 아니면 징계라든지 이건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17일이면 제가 보기에 뭐 거의 반달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반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예,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두문불출한 거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럼 나오는 뭔가 게 혹시요 무슨 결심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준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 무조건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거라고 아마 주변 지금 박지원 전 원장도 얘기처럼 나가야 된다. 그리고 뭐 징계 절차 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뭐 예. 상임위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압수수색을 당한다든지 막 그러면 하루 정도야 쉴 수 있지만 예. 연속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아니 놀면서 세비 받아가네 역할이 뭐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사퇴해라 이렇게 당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도 보니까 뭐 지역구도 잠깐 갔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결국 지역구가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활동을 하는 거라서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고 좀 너무 더 늦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입장 표명 뭐 기자회견을 했든지 지금 기자들이 다 밖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질문을 받는다든지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면- 기자회견을 그동안 안 했죠. 그렇죠. 이상한 그러니까 걸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 뭐 기자회견까지는 안 해도 질문에 이제 답변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뭐 계속 여러 가지 뭐 의혹이 나오고 논란이 나왔지만 결국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당에서도 안 되고요. 그럼 본인이 일단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게 기자들이 사실은 언젠가는 그거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수사를 앞두고 있기 예.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럼 이거는 수사 사항이니까 내가 좀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겠다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뭐 질문은 일단 너무 피하지 마시고 좀 받고 기자들한테도 뭐 피한다고 뭐 기자들이 질문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출석도 하시고 기자들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마지막 그 기자들부터 한 질문이 자진 사퇴 혹시 의사 없어 이거 물어봤거든요. 저 질문 끊임없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겠죠. 정구택 부위원장은 솔직히 이쯤 되면 김남국 의원이 좀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본인이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인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언론에서는 이제 의혹 제기한 것이고 지금 나온 거는 뭐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내부 정보를 알았느냐 아니면 뭐 무슨 대선 자금 썼느냐 온갖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팩트가 안 나온 상태에서 나는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저도 많은 토론도 해보지만 그래 김남국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사퇴해야 되느냐 얘기하면 이런저런 언론에 의혹이 있다. 내부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자금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전에 뭐
뭐 빼돌렸다든지 어쨌든 그런 얘기는 있는데 팩트로 나온 건 없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임위 기간 중에 거래한 건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건 예.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죠. 예. 근데 상임위 은행 중에 뭔가 어떤 잘못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사퇴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또한 아닌 것 같아요. 뭐 꼭 코인 거래 말고 다른 것도 해다 걸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형평성도 있는 문제라서 조금 더 팩트가 나온 다음에 아니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정리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 여당에서는요 사퇴하라고 굉장한 압박을 하죠. 그리고 그건 제명감이다. 굉장히 좀 이 강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김남국 의원 오늘 첫 모습이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났어요 국회에서. 이게 국회의원이 출근을 안 하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나타났다고 뉴스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거친 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꾸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누굴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떤 목소리들이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막 싫어. 너무 싫어 죽겠어요. 아니 여러 질문 하시지만 그냥 바보예요, 바보. 아니 바보가 하는 짓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물어보면 뭐 나와요? 이제는 기대를 하는 건 포기를 해야 돼요. 왜 자꾸 해봤자 소용이 없어,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저는 뭐 깡패가 안경 쓴 깡패는 못 봤습니다만은 네.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이 두 명이 등장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험한 말이거든요, 지금 이거. 이게 뭐 정치인들 말 인플레가 심하다라는 비판 계속 있지만 요즘 민주당 그 의원들의 말을 보면 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을 훌쩍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좀 사실 드는데. 또 앞부분에 나온 영상은 유권자, 특정 유권자를 향한 말이잖아요. 바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예. 그 국민을 두고 바보라느니 너무 싫다느니 그러니까 본인 이런 생각과 얘기를 다르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김남국 의원보다 훨씬 더 자격 없는 사람이 저는 이수진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국민을 바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뽑은 사람 중에 이수진 의원 뽑으신 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2020년에 그 민주당이 분위기 좋았습니다. 총선 당시에 거의 수도권을 싹 쓸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수진 의원 당시 투표했던 분이 문재인 정부 실망해서 윤석열 대통령 뽑으신 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바보고 그러면 본인을 찍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 이수진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분들도 바보라고 할 건지 본인 찍은 사람 보고 바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수진 의원은 정말로 저런 식으로 국민 폄하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대표하자고 저런 국회의원 무거운 자리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가서 유튜브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김의겸 의원 계속 말실수 많았고 사실관계 맞지 않는 이야기로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렸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의 말에 향연만 있지 사실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깡패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 뭡니까? 그냥 증오입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민주당이 유능한 야당이라는 칭호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청문회 굉장히 잘하고요. 국정감사 잘해가지고 야당만큼은 민주당이 잘한다는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이 그냥 욕설에 가까운 비난만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분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누려야 되는 특권을 가질 자격이 되는 분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박장한 교수님.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세상에 들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저거는요. 근데 저런 말들을 이제 민주당 소속이신 의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말들이 자꾸 알려지는 게. 정치가 악순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노조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야당은 그런 대통령과 여권에 향해서 증오의 정치를 하고 있고
이게 끊임없이 악순환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다음 총선에서 뭔가 공천이나 예. 또는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자기 정치, 그런 뭐 소위 자기 장사하는 면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왜 정치인입니까? 자신의 주장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는 것을 예. 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게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뽑아준 지지자에 대해서는 감사라고요. 뽑지 않은 지지자가 있으면 그 왜 그런지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반성과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게 정치인인데, 나를 지지하지 않고 상대방을 지지한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렇게 되면 그건 정치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 민주당의 처신이, 정치인들의 처신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태도가, 처신이 좀 너무 나이브하다.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도 저는 뭐 코인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왜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을 합니까? 왜 일할 때? 그렇죠. 그거는 자질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 위법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볼 문제지만 예. 지금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직 정치인이 가져야 될 국민에 대한 자세나 처신이 예. 뭔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다. 민주당이 돌아봐야 될 뼈는 예. 나 억울하다 이야기하기 전에 예. 이런 부분도 분명히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 좀 해도 됩니까? 예. 네. 홍구택 부위원님. 김의겸 의원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예. 근데 이제 뭘 두고 얘기한 얘기냐? 이제 MBC 압수수색과 기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였다는 본다. 건데,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예. 무슨 뭐 주민등록 초본인가? 물론 뭐 그것도 보호받아야 될 개인 정보는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유출했다고 해서 언론사 뉴스룸을 압수수색하고 기자 개인집까지 압수수색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유출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 본인에 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경찰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경찰이 하지만 당연히 피해자가 돼 있고 실제로 영장을 청구하면 경찰이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을 통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경찰이 한동훈 장관을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예.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걸 누가 그러면 경찰이 알아서 그냥 한다고 보겠습니까? 누가 저 주민등록 초본 유출됐다고 해서 압수수색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그거를 두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비유 자체를 한 것이지 예. 너가 깡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뭐 언론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딱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김의겸 의원의 말에 증오심이 느껴지진 않습니까?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예.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비유해서 한 거잖아요. 당신 지금 당신의 사적인 어떤 복수를 위해서 수사권을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문제 가지고 MBC와 본사와 기자를 압수수색해야 돼? 이 문제 예.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요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리게 될 것 같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좌빨들이 진짜 많네요. 제가 암에 걸린 이유가 쪼민이를, 쪼고기를 비난해서 마음보를 나쁘게 써서 걸린 거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는 모든 암 환자를 모독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인간인지 의심스러운 악플을 다는 분들 다 고소할 거예요. 그래서 금융치료 확실하게 받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용욱 전 의원이 암 투병 중이라고 하죠. 뭐 굉장히 상태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이거 관련해서 본인이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적으로 뭔가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런 얘기 해줘. 제가 암에 걸렸다니까 좋아하는 뭐 좌파 정말 많다. 악성 댓글 다 고소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전용욱 전 의원 측에서는 아마 100명도 넘을 것 같다. 그리고 합의금 이런 거 받아내면 모두 천안함 유족들에게 기부하겠다. 글쎄요. 아픈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악성인데 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교민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설명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증오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혁 의원이 지금 네티즌들 한 100명 정도를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을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심한 모독을 됐는데 이분들을 용서하는 방법이 금융 치료를 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괴물을 인간으로 만드는 게 그들을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오늘 뭐 블로그에 썼더라고요. 5시간 전에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대장암 사기고 이제 굉장히 투명 생활을 어렵게 하고 항암으로 이제 머리가 다 빠졌더니 또 머리 다 빠진 것 같고 또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전혁 의원 표현을 빌리면 인두로 지지는 고통이 오히려 낫다. 이런 정도로 이 괴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야가 너무 이 증오의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모독을 하는 이러한 그 세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빠르게 좀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